안녕하세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평범하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만큼 시어머니를 미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이 질끈 감길 정도로 소름이 돋네요. 무시무시했던 저의 흑역사를 여러분들께 털어놓을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남의 뒷담화잖아요. 시어머니 욕을 여기다가 좀 풀고 갈게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딸과 엄마처럼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딸이 없어서 며느리와 격없이 지내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결국엔 딸 같은 며느린 없는 게 맞나 봅니다. 결국엔 나는 널 딸처럼 격없이 대할 테니 너는 나를 어렵게 대하거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 제 신경을 거슬리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은 어쩌다가 딸만 둘을 낳은 거야? 사람 팔자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막막하시겠어. 집안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딸만 득실득실해가지고 어쩌니? 저희 집에서는 여태껏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싫은 소리를 들은 적도 나눈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잘 자란 두 딸이 효녀라서 든든하겠다는 말만 했네요. 아들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뭐가 그리 달라지는 건가? 사람의 인성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도 여자면서 딸로 태어난 것이 마치 죄 짓는 것 마냥 큰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과 가까워지긴 힘들겠구나 속으로 생각하게 됐죠.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많은 걸 의미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랑 밥은 잘 챙겨주냐? 저녁은 뭘 챙겨줬냐? 국은 반드시 끼니에 넣어야 한다. 신랑이 집에 오면 바로 겉옷 받아서 세탁하고 속옷도 손수 챙겨줘야 한다. 타올은 늘 뽀송하게 말려서 챙겨줘야 한다. 우리 아들은 짠 거 못 먹으니까 인스턴트 식품 먹일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에는 너무 많은 명언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지 아들과 떨어지는 것 자체가 억장이 무너지시는 듯 그렇게 저를 잡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니까요. 한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네요. 결혼이라는 건 곧 그 사람의 가족까지 모두 보듬겠다는 약속을 뜻하는 거였고 그 말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한 가족이 미워도 싫어도 끝내는 참아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모진 말을 하셔도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봉을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시더니 단칼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그렇게나 버냐? 부풀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네? 맞는데... 뭐 세금이니 뭐니 다 제외하고 진짜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 그게 세금 제한 금액... 그러니까 온갖 거 갖다 붙이지 말고 월급을 말하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화부터 내시니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축소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셨는지 방긋 웃으시더라고요.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보다 한참 못 버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겠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며 돈을 버는지 아니? 그깟 돈 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굴어. 신랑이 집안일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네가 먼저 알아서 잘 해놓으란 말이야. 그나저나 임신은 언제 할 거니? 슬슬 계획을 잡으려고요. 계획은 무슨 계획? 그냥 임신하면 낳으면 되는 거지. 요즘 애들은 정말 이상해. 무슨 임신을 계획식이나 한단 말이야? 인생이 뭐 마음대로 되는 줄 아니? 그냥 항상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몸 관리 잘하고 남편 좋은 거 먹이고 그래야지. 요즘 여자애들은 남편이 갖다주는 돈으로 운동도 하고 미용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한다며?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니? 지네들은 땡전 한 푼도 못 벌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냔 말이야. 너도 항상 알뜰하게 남편 돈 쓰지 말고 저축만 해. 그럼 나중에 복이 오는 거야. 괜히 남들 따라간다고 명품 사고 귀금속 샀다가 쫄딱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알았어? 그리고 내가 약 하나 지어주마. 네? 무슨 약이요? 무슨 약이긴 임신 잘 되는 약이지. 그 집에서 약해 먹고 아들 안 낳은 집 없다니까? 엄청 귀한 거야. 아들이요? 그래. 아들 낳을 때까지 임신하려면 지금도 시간이 없다. 어떤 집은 딸만 넷 낳고 다섯째를 아들 낳았대. 그게 무슨 고생이야. 그냥 한 방에 아들 낳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든든한 백이 있는 거나 다름없어. 첫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돼. 그래야 집안이 안정적이지.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뭐 나한테 불만 있어? 꼭 아들을 낳을 필요까진 없지 않나 싶어서요. 그걸 몰라서 물어? 집안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지.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영원히 진리인 거야. 몇 번을 말해. 아들을 낳아야 인생이 든든하다고. 너희 부모님 얘기 또 꺼내야겠니? 나는 사돈 내외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딸만 있는 집안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주는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는데? 며느리 덕 못 보고 희생만 하고 돌아가실 거 생각하면 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한데 당사자는 어떻겠어? 티는 못 내셨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 들 거다. 남의 인생 뭐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따져서 그렇다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리고 너의 일이기 전에 우리 아들 일이기도 하잖아? 우리 아들 닮은 똑똑한 아들 낳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집안 남자들 돌보며 사는 게 아내로서의 숙명이란다. 그걸 명심해라. 시어머니의 말씀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보다 연봉이 높은 저에게 그깟 돈 번다고 유세 부리지 말라고, 남편 돈으로 쇼핑할 생각하지 말라고 어찌나 다그치시던지. 솔직히 저요, 남편 월급 단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남편 돈은 고스란히 저축하라고 두고 제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남은 돈을 합쳐서 저축하는 식이었죠. 게다가 제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대뜸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물론 시어머니로서 손자를 갖고 싶다는 마음 내비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실패한 인생이라느니 헛소리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간헐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또 다른 날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중에 큰 사건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아들 낳으라고 타령을 하셔도 막상 낳으면 성별에 상관없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께서는 늘 조용하고 과묵한 스타일이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허허 웃기만 하시고 친절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다를 수가 있는 건지 두 분의 성향을 섞어서 딱 반으로 나누면 좋을 텐데 너무 극과 극이라 난처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더라면 저는 다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버팀목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잘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남편도 퇴직 권유를 받았대요. 그 퇴직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제 입장은 그래도 나중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안정적인 월급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지만 결국엔 독단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눈물까지 그렁이면서 회사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 돈 받고 퇴직한 뒤에 자기가 해내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꼭 부자가 돼 보이겠다고 단언하길래 어디 한번 해보라고 믿어줬네요. 저는 아직도 그 선택을 너무 후회합니다. 기어코 퇴사를 하게 된 남편은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양가 부모님한텐 나 퇴사한 소식 알리지 말자. 사위가 잘 다니던 회사 관뒀다고 하면 얼마나 날 한심하게 보시겠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한텐 내가 인생의 자부심인 거. 학벌도 변변찮은 내가 그나마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 들어갔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다고. 일단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퇴사했단 사실 알리고 싶어. 당신도 같이 비밀 지켜줄 수 있지?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더니 1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날려버렸고 공부를 한다고 설치더니 제가 집에 들어오면 몰래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지 않고 돈만 날리니까 성격도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괜한 열등감이 생겼는지 밖에서 만난 어떤 사람 얘기만 해도 너 지금 그놈이랑 나랑 비교하냐? 하며 발끈했어요. 제가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비도 내고 저축도 하려니 등골이 휘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알 수 없는 감정 기복이었네요. 남편은 밤낮이 바뀌어서 제가 잘 땐 컴퓨터 방에서 키보드를 두들기고 제가 출근할 때면 골아떨어진 채로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 꼴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자고 결혼했나.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울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나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네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마냥 기쁘지가 않았어요. 각방을 쓰다시피 했는데 어쩌다가 사이가 좋았던 날 그날 딱 임신이 됐나 봐요. 테스트기에 2주를 본 순간 막막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최종적인 꿈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고 남편도 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얼른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아빠 구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날이 그리 어둡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임신 사실을 양가에 알렸더니 모두들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펄쩍 뛰시며 박수까지 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봐라, 내가 준 한약 먹으니 임신이 바로 됐잖아. 어때? 시어머니가 최고지? 넌 나한테 평생 감사해야 한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고 나중에 임신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때부터 먹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덜컥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선 저의 임신을 자신의 업적인 양 말씀하시며
뱃속에 있는 아기는 무조건 아들일 거라고, 아들이 아니면 자신의 성을 갈겠다고 선언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은근 부담스럽기 시작했네요. 혹시 딸이면 어쩌나. 설마 무슨 일이 있기야 하겠어 하며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됐을 때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도 되나 망설여지더라고요. 그토록 시어머니가 고대하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병원까지 다녀온 걸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오늘 병원 다녀왔다며? 어때? 아들이라고 그러지? 네? 그게... 아들 맞지? 아이 대답해 얼른 뜸들이지 말고. 사실은 딸이래요. 확실해? 네,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알겠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마도 많이 실망하셨겠죠. 그래도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어디냐고 스스로 안도하게 됐네요. 그 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매일 연락을 하시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때쯤이었습니다. 솔직히 편하긴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은근히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외출을 했고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서 연차를 내고 오전에 일을 받다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서 편히 쉬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왔어? 하고 묻자 대답 대신 성큼성큼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기운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제 앞에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래 나다. 여긴 어쩐 일로... 아들 집에 내가 마음대로 못 오니? 연락을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당장 일어나. 나랑 어디 좀 가자. 네? 어딜요? 일단 일어나라니까. 뭐 챙길 필요 없이 몸만 가면 된다. 워낙 막무가내라 더 이상 물어볼 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산부인 저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 바로 택시를 잡아 타셨어요. 이 주소로 가달라고 하신 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갈 곳이라는 게 어딘가요? 가보면 알아. 너도 마음 굳게 먹고. 다 널 위한 일이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일단 가보자니까. 얌전히 좀 있어라. 시어머니의 말수가 줄어든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어색했어요. 심각한 분위기라 더 이상 뭘 물어볼 수도 없고 택시는 어디론가 가고 있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험한 곳에 가겠어?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안심했어요. 장소에 도착한 후 시어머니는 먼저 내려 저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들어가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는데 글쎄 그 층에는 산부인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가는 병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이미 받아서요. 잘 맞는 병원이라 앞으로도 거기 다니려고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자고 하는 것 같니? 네? 일단 내려봐.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떠미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죠. 어머님, 제가 들은 게 맞아요?
진짜 그걸 하자고 여기까지 저를 끌고 오신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가족들한텐 대충 둘러대졌구나.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딸 하나 낳고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좋지. 근데 말이야, 딸이 첫째면 은근히 막내인 아들이 기가 눌려서 살더라고. 그래도 아들이 첫째인 게 좋지 않겠니? 너희 나이 하나만 낳아서 집중하고 싶다며. 그럼 이왕 낳을 거 첫째로 아들을 낳는 게 좋지. 딸 하나 덜렁 낳았는데 그 다음도 딸이면 어떡해? 그냥 아들을 안정적으로 갖고 그 다음 딸 낳고 싶으면 또 임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란 말씀이세요? 어르신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너도 나중에 내 말뜻을 깊이 이해하는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싫고 거부감이 들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모르겠어?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싫어요, 어머님. 저 아이 지울 수 없어요. 제품에서 꿈틀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워요?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왜 제 의견은 안 물어보시냐고요? 전 이런 식으로 제 의견 없이 행동하는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했습니다. 뭐? 실망? 내가 너한테 애 지우자고 말했으면 네가 순순히 따라왔겠니? 거절하고 도망갔겠지. 근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니?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끌고 온 내 사정도 네가 이해를 해줘야지. 나는 뭐 이게 쉬운 일이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들을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딸을 바로 낳겠다는 건 나한테 시위를 하는 거지, 안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데. 어머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뱃속의 아이는 제가 알아서 낳아서 키울 테니 어머님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한테는 권한 없습니다. 내 말 들으라니까. 딸 자식 필요 없다. 당장 지우거라. 저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저 엄마예요. 제 아이 제가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요. 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딸이면 어때요?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따지는 거 너무 고지식한 거 아세요? 저는 제 딸 낳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딸도 상주 될 수 있고 제사상 차릴 수 있어요. 못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성별이 중요해요? 저 이만 갈게요. 너 지금 내 말 거역하겠다는 거야? 내가 오늘 너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요. 전 병원에 올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 놓으세요. 싫어, 못 놓는다. 너 고집 부리면 분명 후회한다. 내 말 좀 들어. 평소엔 고분고분 말도 잘 듣더니 오늘따라 왜 이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공포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제 아이를 해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 직원과 이야기하는 사이 몰래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재빨리 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가 택시를 혼자 잡아탔어요. 집에 가면 분명 다시 쫓아올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벌벌 떨면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때 본 시어머니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압적으로 협박하던 그 모습이 스릴러 영화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친정에 가니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안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제가 처한 현실을 직면하게 됐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쪽에 더 가까웠어요. 그걸 왜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임신부터 시댁에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서럽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가슴에 상처를 기어코 남기더라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엄마 화나서 난리 났어. 오늘 엄마랑 어디 갔는데 뿌리치고 도망갔다며? 어떻게 어르신을 혼자 두고 가버릴 수가 있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져준다 생각하고 가서 싹싹 빌어. 더 늦으면 엄마 삐진 거 잘 안 풀린다니까?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뭘? 오늘 네 엄마가 날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 나더러 애 지우래. 지우자고 부른 거야. 에이, 엄마가 그럴 리가. 안 믿겨?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근데 진심이더라. 진짜로 지우라고 해서 나 우리 애 지키려고 도망 온 거야. 그게 내 잘못이야? 우리 애를 왜 어머님이 지우라 마라 간섭하시는데? 그래, 뭐 그건 상처받을 만 하겠다. 그래도 엄마가 말만 그렇지 진심은 그게 아닐 거야. 워낙 사상이 고지식한 사람이잖아. 엄마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거겠지. 아무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지만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런 행동 하셨겠어? 너가 진작에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타협의 의지를 보였더라면 엄마도 온화하게 일을 풀어 가셨을 거야. 너도 거기서 화내지 말고 그냥 조곤조곤 잘 타일렀으면 됐잖아. 우리 엄마가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꽉 막힌 사람도 아닌데 왜 거기서 극단적으로 행동해버렸냐고. 내가 화나는 건 그거야. 우리 엄마를 존중해주지 못했잖아. 서로 양가 부모님 최대한 잘 모시기로 한 거 잊었어? 약속을 깨버리면 어떡해. 내 입장만 난처해졌잖아. 지금 너는 우리 애가 위험할 뻔한 게 걱정이 아니고 네 입장이 난처해진 걸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 결혼할 때 서로의 부모님한테 잘하기로 약속했었지. 근데 그 약속을 먼저 깨버린 건 당신 아니야? 다니지도 않는 직장 출근해야 한다면서 우리 부모님 병원 다닐 때도 홀랑 빠져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지도 않는 출장 간다고 외박해버렸지. 내가 그것까지 이해해줬어. 네 입장 충분히 이해하니까. 하지만 이건 사정이 다르지. 우리 애야. 내 애가 아니고 너랑 나랑 함께 키울 소중한 아이라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걱정 안 하는 걸로 보여? 걱정돼. 그렇게 가버리니 당연히 걱정되지. 하지만 난 우리 엄마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해. 그러니까 둘이 잘 지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어쨌든 아랫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최대한 공손하게 대해주는 게 기본 아니야? 아랫사람? 우린 늘 그런 식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네. 됐고, 오늘 나 찾을 생각하지 마. 나 여태껏 생각 많이 했거든? 당신이 내 결정에 아주 쐐기를 박아주는구나. 그게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야. 내가 왜 여태껏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몰라. 나 해야 할 게 있으니까 끊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서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날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놀라시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제가 남편이라면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화를 낼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끝까지 저에게 버릇없는 며느리라며 낙인을 찍더라고요. 이게 집안에서 제 위치였던 거겠죠. 하나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엄마가 돼가지고 태교도 제대로 못해주고 일하느라 바쁜 데다가 시댁살이까지 고달프잖아요. 이런 못난 엄마가 또 있을까요? 그날 저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는 시댁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제가 사과하려고 온 줄 아셨는지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왜? 사과라도 하려고? 됐다.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시험이 망신 주고 그렇게 홀랑 떠나버리니 속이 시원하더냐? 어머님, 전 오늘 사과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말 하는지 드러나 보자. 기어코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야? 제 뱃속에 있는 아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래요. 뭐? 진짜로 아들이라고? 네.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초음파 사진 봤더니 뭐가 달려있던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인터넷으로 대충 구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감쪽같이 속으시곤 너무 좋아서 날뛰시더라고요. 아이,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아들 임신할 거라고 했지?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어쨌든 애 지웠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태교 열심히 하자, 응? 근데 어머님, 지금 제 뱃속에 아이는 없어요. 지웠거든요. 뭐? 애를 지워? 너 미쳤어? 방금 다녀오는 길이에요. 왜? 이혼하려고요. 그래서 통보하러 온 겁니다. 네가 기어이 정신이 나갔구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해? 누구 맘대로? 이혼은 사유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 남편 결혼한 이후로 남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 집안의 유일한 자랑인 어머님 아들 지금 백수인 거? 뭐? 백수라니? 그럴 리가? 희망퇴직 받고 투자니 뭐니 하겠다고 나서더니 결국 그 돈 다 날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변한 직장 하나 못 구해서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그냥 어머님이 데려가세요. 저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신랑 직장 관두니까 불이 나게 도망가겠다 이거니? 너 그런 애였어? 이렇게 야근 애였어? 야근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에요. 제 연봉 얘기를 듣더니 그 돈이면 둘이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면서 쿨하게 직장 그만두던데요. 저더러 정년까지 일하라면서 집안일은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네요. 하지만 그 사람 단 한 번도 설거지 빨래 해본 적 없고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데요? 너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한테 살림시켰어? 내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는데? 어머님, 요즘엔 남녀 따지지 않고 집안 살림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혼자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곧 혼자 될 텐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아무튼 이혼하면서 제가 여태껏 가정에 기여했던 금액 전부 청구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래, 결국엔 돈이지. 너같이 이기적인 년은 태어나 처음 본다. 알아보니 재미난 사실이 있던데요. 어머님이랑 제 남편 둘이 금전관계로 얽혀있는 사이던데요. 그거야 내가 아들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 조금 보태준 거지. 조금이 아니던데. 그리고 그거 그 사람이 투자금으로 집어넣었다가 다 날렸다는 거 아세요? 어머님이 빌려준 거금 그거 다 휴지 조각 됐다고요. 뭐? 그걸 다 날려? 말도 안 돼. 그게 얼만데? 그러게요. 그 많은 돈을 단시간에 날려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돈만 더 있으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미 멘탈이 저 먼 세계로 떠나 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전 이제 여기서 손 털고 떠날 테니 어머님이 아들 케어하세요. 아들이 최고라면서요. 평생 아들이랑 같이 살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야! 정도껏 해? 참아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이혼?
아주 웃기고 있네. 그깟 애 하나 지우라고 한 게 그렇게 서운해? 신랑이 집에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못 참고 이혼하겠다고 시댁에 와서 통보를 해? 너같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는 나도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다. 어른 공경은커녕 사람 농랑이나 하고 말이야. 네가 그러고도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어? 남의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면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순종적인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내가 널 이렇게 걱정하진 않았겠지. 네가 하고 다니는 짓이 죄다 엉망이길래 내가 간섭을 좀 했어. 그게 뭐? 간섭이요? 저한테 하신 행동은 간섭이 아니라 위협 같았는데요. 아주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말 다 했어? 왜요? 때리시게요? 이젠 며느리도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널 존중할 이유가 있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며 그만! 하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호통을 치셨죠. 지금 내 앞에서 뭐더라는 짓이야? 저는 순간 위축돼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시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당신이 봐도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내가 나 좋자고 이렇게 살았어요? 나 우리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 당신도 알잖아요. 지들 잘 살라고 내가 다 알아봐주고 권유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데 나더러 위협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며느리한테 애 지우라고 했어? 딸을 임신했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당신도 아들 원했잖아요. 요즘 같은 힘든 시대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딸을 연이어 낳아요? 그럼 막내로 태어난 손주 기죽어서 못 살아요? 아예 싹을 잘라내야. 잘라내긴 뭘 잘라내? 손주가 무슨 물건이야? 가만 냅뒀더니 아주 혼자서 선을 넘어. 그리고 이 여편네야, 그 돈 어디서 났어? 아들한테 덥석 준 그 큰 돈 어디서 구한 거냐고? 돈이요? 그건 잠시 통장에 있는 돈이랑 빌린 돈 좀 해가지고. 미쳤어? 노후자금을 몽땅 그놈한테 줬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맡긴 그 돈을 그것도 모자라서 빌리기까지 했다고? 아니 그 아들이 잠깐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고 하길래 급하다고 이유 묻지 말고 달라고 하잖아요. 엄마로서 그걸 또 어떻게 모른 척해요. 아들이 집안에서 길을 못 펴고 살잖아요. 큰 돈으로 사업이라도 준비하려나 보다 하고 빌려줬죠. 당신도 아들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직장도 관도 돈까지 날려 이혼까지 당해. 제정신이야? 똑똑히 좀 봐. 우리 아들 인생 망했어.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며느리한테 살살 좀 하라고. 바깥 사돈 친척이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인 거 잊었어? 그 거래처 빠지면 우리 회사 복상 망한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걸 또 까먹었지. 아니 그 거래처는 당신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지 왜 그걸 나한테 그래요? 이것 봐. 며느리한텐 아들에게 헌신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짓거리면서 그러는 당신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뭐 늘 뒷방 늙은이였지. 무조건 아들. 당신 인생의 가족은 아들밖에 없지.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아들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천연이 자꾸 사람 가지고 노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딸이라고 했다가 지우기 싫다고 했다가 아들이었다고 했다가 또 지웠다고 하잖아요. 내가 열이 안 받겠어요? 뭐가 달라? 하여튼 아들 망하고 나도 망했으니 당신도 망한 거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이혼하라고? 절대 안 돼. 내가 당신 언젠가 한번 사고 크게 칠 줄 알았다니까. 당장 며느리한테 빌어. 어서. 내가 왜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빌어? 우리 아들 인생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내가 왜 우리 아들한테 목매달았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당신이 하도 밖에서 딴짓거리하고 다니니까 내가 기댈 곳이 아들밖에 없지. 이 옆에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왜요? 며느리 앞에서 수치스러워요? 망신 당한 김에 어디 한번 제대로 개망신 당해볼까요? 내가 참고 살아온 게 얼만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나한테 돈 잘 번다 거짓말 쳐놓고 결혼하니 나 몰라라. 아들 낳아줬더니 돈 없다고 혼자 키우라고 외면하고 번 돈 다 어디다 썼나 했더니 웬 여자한테 가방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집 보증금도 대주고. 그만 좀 해! 시아버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족이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뺨을 맞고 화가 나셨는지 이젠 못 참아! 경찰에 신고할 테니 또 때려요. 또 때려! 하고 덤벼들었고 어느새 둘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광경 자체가 저에겐 너무 불편했고 무서웠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얼른 빠져나왔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통보했더니 그제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언제는 만삭이 될 때까지 회사를 다니라고, 산후조리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다른 나라는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다고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헛소리를 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울며 매달리네요. 여보,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미안해.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로바로 돈을 벌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게을렀어. 하지만 이제 다 됐다니까? 딱 3개월만 시간을 줘. 그럼 내가 다 해결하고 꼭 성공할게. 당신 돈 걱정 안 하도록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볼게. 너무 늦었어. 그리고 당신 엄마한테 뱃속의 아이 아들이었다고 밝히니까 태도가 달라지시더라. 그분한텐 지웠다고 말씀드렸어. 정말로 우리 아기가 당신네 집안에서 잊혀졌으면 하니까. 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할 바엔 그냥 아빠 없이 사는 게 낫겠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어줍잖게 아빠 노릇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가에 들어가서 효도나 하고 살아. 아니야, 난 당신이랑 살아야 돼. 당신 없으면 나 못 산다고. 각서 쓰자, 응? 내가 3개월 내에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딱 그 기간만 참아주라. 그만 좀 해. 구질구질해. 나도 답답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붙잡혀 줄 거야? 내가 뭘 하면 되겠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야. 애가 어떻게 아빠 없이 살아? 버젓이 내가 있는데 어떻게 떼어놓을 생각을 해? 그러게. 내가 오죽하면 차라리 아빠 없이 키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까. 넌 여태껏 내 아이를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거고 한 번 내린 결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끝이 깔끔한 이별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나 때문에 많이 서운했지? 나도 너무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서 그랬어.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 솔직히 그렇잖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애 지우라고 한 건 정말 미안했다. 딸이어도 잘만 키우면 됐는데. 요즘 여자 남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니? 정 아쉬우면 하나 더 낳아도 되고 뭐 너가 힘들면 안 낳아도 되고. 내가 너무 간섭했지. 내가 살면서 믿을 게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다. 딸도 든든한 자식인 줄 몰랐던 거지.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모른다. 어머님, 전 이미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사이에 곤란하긴 무슨.
아직 이혼 안 했으니 가족인데 서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 예전에 내가 딸 같은 며느리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그럼 정말로 딸과 엄마처럼 잘 지내볼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어머님이랑은 그게 불가능해요. 제 의견은 언제나 묵살되고 무시당하겠죠. 아들보다 많이 벌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버는 건 안 되고, 직장 다니면서 아들 밥도 차려줘야 하고, 아들이 직장을 관둬도 제가 다 먹여 살리면서 살림도 해야 하잖아요. 저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많은 거 바란 적 없다. 그저 나 닮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손주 하나 낳고 둘이 같이 아들 키우는 얘기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소원이었어. 주말이면 손주 데리고 놀러도 가고 가끔은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손주 크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나이 들고 싶었어. 그게 인생의 재미지. 난 그렇게 욕심 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욕심이에요.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성별을 골라서 임신할 수가 있나요? 지우라고 하신 건 제 평생의 상처예요. 어머님은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신 거라고요. 그리고 저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런 의무들을 잘 해낼 자신도 없고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결혼이 이런 거라면 저 그냥 안 하고 살게요. 제가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거짓말했다며. 뱃속에 아들이란 것도 거짓말이고 치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그냥 나 떠본 거지? 너는 애가 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니? 혼자서 딸 하나 낳아서 키우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지 알아?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보겠어. 이혼하는 순간 네 인생 망하는 거야. 거짓말했던 거 용서해 줄게. 반항했던 것도 이번만큼은 넘어가 줄게. 그러니까 너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아들 좀 받아줘라. 너 없으면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아? 남자는 곁에 여자가 있어야 철이 드는 법이다. 저놈 저거 겉은 멀쩡해도 속은 아직 애야. 부인이 잘 감싸줘야 하는 애라고. 우리 아들이 부인 버는 거 믿고 직장을 관둔 모양인데 그것도 다 네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게 제 책임이라고요? 아들이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게 제 탓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잘 번다고 으스대지만 않았어 봐. 아들이 가장으로서 자부심이 생기고 그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을 했겠지. 그럼 너도 편했을 거다. 남잔 원래 그래. 떠받들고 지켜 세워줘야 잘해내는 법이야. 찍어 누르면 안 된다니까. 네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어른으로서 그런 조언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고가웠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나도 잘한 건 없다만 너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줘야지. 널 붙잡으려고 이 집에 온 거긴 하지만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너도 억울하겠지만 나도 서럽고 힘든 부분이 많어. 이 나이 먹잖아? 중간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니? 바깥 양반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이제 며느리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니까? 며느리 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성가신 일들만 더 늘어나. 내 인생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신세 한탄만 늘어놓고 설득은 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단숨에 바뀌는 게 어디 쉽나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죠. 이로써 일말의 미련 없이 이혼을 결정 내리게 됐네요. 임산부인 채로 이혼 과정을 겪을 줄은 저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네요. 그때는 사실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시선 그거 하나 때문에 저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 평생 무능력한 남편을 먹여 살리며 혼자서 독방 육아를 하며 살림도 혼자 도맡아서 했겠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더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결국 저는 홀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독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 케어를 어느 정도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칼같이 아이와의 시간을 지켰어요. 가뜩이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랄 아이가 엄마에게 애정을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도 제 노력을 알아줬는지 제 딸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그 흔한 잔병치레도 없었고 애 태우는 일도 없었어요. 벌써부터 너무 효녀죠?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나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맞는 결정인 걸까? 자꾸만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나와보니 정말이지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한꺼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안 나왔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딸이 제 삶의 전부예요. 저희 딸이 자주 하는 말은 엄마, 나 사진 찍어줘 입니다. 그 정도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고 예쁜 포즈를 참 잘도 취하더라고요. 끼가 넘치던 제 딸은 결국 아동 모델 제의를 받게 되고 사진 몇 장으로 나름 유명해졌네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지만 어떻게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나 신기해 죽겠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 딸의 근황을 단 한 번도 전 남편과 예전 시댁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심결에 보니 전시모 프로필 사진에 제 딸이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화질이 안 좋은 걸 보니 모니터에 띄어져 있는 사진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제 딸의 활동을 염탐하고 계셨더라고요. 언제는 뭐 딸이라서 싫다고 하더니 프로필 문구에는 내 손녀 이렇게 써놓기까지 했네요. 아직까지 예전 며느리와 만나보지도 못한 손녀에게 집착하는 걸 보니 미련이 많이 남으셨나 봅니다. 아직도 제 딸을 본인의 손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우라고 협박할 땐 언제고 막상 잘하는 걸 보니 후회가 됐던 건지 확실한 건 전 남편 그 인간이 아직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혼도 못하고 손자도 못 안겨줬겠죠. 이상한 집안과 연을 끊게 되니 그제야 제 인생이 활짝 피더라고요. 더 이상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언제 시모에게 전화가 올까 전전긍긍 긴장할 필요도 없네요. 무엇보다 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존감 도둑과 연을 끊으니 이제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기분입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께 무한 사랑을 받고 자란 만큼 그 마음 그대로 제 딸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 딸도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겠죠. 부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른 걱정인가요? 현재로서는 딸과 둘이 사는 게 마냥 행복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이 주고만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던 제가 이토록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경제적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인간과 살면서 워낙 희생만 했다 보니 인생이 고갈되는 느낌이 들곤 했는데 이제는 점점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만족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이 저로서는 이혼이었어요.
그 선택을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엄마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써보게 됐어요. 제 아이는 누구보다 밝고 예쁘고 씩씩하답니다. 부디 이 밝음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는 게 엄마로서의 바람이에요. 보통 엄마 혼자 애를 키운다고 하면 불쌍하고 어렵게 산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능력 있는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가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딸을 훌륭하게 키워낼 거예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며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